네, 안녕하세요. 와리대학 탑체막과 탑학개론 강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 강의는 앞으로 제가 올릴 그 챔프별 상대법 영상을 올리기 전에 약간 인트로격으로 먼저 찍는 영상이고, 이 강의를 만들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요새 카페 같은 데 보면, 카페나 커뮤니티를 보면은 그 플레 M의 다이아 구간 탈출하기를 좀 힘들어 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한 시즌 3까지는 다이아 구간을 벗어나지 못하다가 좀 이것저것 연구도 막 해보고, 그리고 또 제가 하면서 이런 리플레이 분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자체적으로 얻은 그런 지식들, 이런 것들을 꾸준히 적용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한 3, 4시즌째 그랜드 마스터는 달성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제가 뭐 50층, 60층 이렇게까지 올라간 건 아니고, 그래도 한 40, 50층까지는 가본 사람 입장에서 뭐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은 이 강의를 보실 필요가 없겠지만, 그래도 현재 내가 플레 M의 다이아 구간인데 뭐 팀원 때문에 좀 올라가기 힘들다, 아니면은 좀 더 실력을 탑라인으로 실력을 업그레이드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제 영상을 참고해 주셔가지고 전체적인 와일드리프트 게임 수준이 좀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시작할게요. 그래서 이제 탑으로 플레 M의 다이아 구간을 탈출하려면은 제가 생각한 이 게임의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야 돼요. 일단 보면은 판이 있는데, 내가 똥을 싸도 어차피 게임이 이기는 판이 있고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잘해도 어차피 게임이 지는 판이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나는 뭐 탑에서 좀 망했는데 이미 미드 정글이나 우리 바텀이 캐리를 하고 있다, 이런 판이 되겠죠. 그리고 요 두 번째는 내가 탑을 완전 이겼는데 이미 하체가 다 터졌어. 그러면은 이제 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이 제가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 전체적으로는 반반 게임인데 내가 잘했을 경우에 게임을 이길 수 있는 판, 요 판이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올릴 강의 영상은 주로 이제 요 세 번째 경우의 수에서 어떤 식으로 게임을 풀어야지 게임을 이길 수 있는지를 강의하는 영상을 올릴 거고요. 그래서 요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어차피 뭐 이기거나 지는 게 나랑은 상관이 없는 판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요 세 번째 경우의 수만 잡더라도 승률 한 52%에서 55% 정도로 무난하게 티어 상승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세 번째 경우를 어떻게 해야지 이길 수 있냐, 요거를 제가 좀 앞으로 찍을 영상에 앞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제가 기본적으로는 탑라인에 간다고 했죠. 그래서 탑에서 중요한 거는 라인전을 지면 안 돼요. 이기면 제일 베스트인데 못해도 반반은 가야 됩니다. 탑라인 같은 경우에 제 생각에는 라인전을 졌을 때 가장 리스크가 커요. 미드나 뭐 바텀 원딜보다 탑라인에서 솔킬을 딸 경우에는 거의 역전이 힘듭니다. 한번 밀리면은 다이브도 당할 수 있고, 그리고 타워도 빨리 나가서 운영당하고, 그리고 스플릿의 주도권도 없고. 그래서 무조건 라인전을 이기거나 못해도 반반은 가야 된다, 요게 제 생각이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웬만하면 후픽을 해야겠죠. 사실 탑라인 하시는 많은 분들이 팀 상성이나 조합, 그리고 상대 챔프를 생각 안 하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이제 픽을 박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보통 카운터 맞아서 라인전이 매우 힘들어져요. 그게 이제 낮은 구간에 갈수록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걸 제가 또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픽창이 되면은 웬만하면은 4, 5픽 분들한테 바꿔달라고 해서 후픽을 노려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선픽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못해도 반반 가는 챔프를 해야 돼요.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생각하는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챔프는 나서스나 말파이트, 아니면은 뭐 가렌, 문도 박사, 요게 있고요. 기준이 뭐냐면은 혹시라도 탑에 원딜류 챔피언이 나왔을 때 잘 버틸 수 있는가, 요걸 좀 중점적으로 봤어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올릴 영상에서
이 탑 원딜을 어떤 식으로 상대해야 되는지도 영상에서 다뤄드릴 테니까 나중에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칼챔보다는 당연하겠지만 탱커챔을 해야지 이길 확률이 올라가요. 생각보다 여기 탱커챔들이 칼챔이죠. 뭐 피오라, 이렐, 잭스, 카밀, 뭐 트린다미어 이런 탑에 나오는 요네까지 뭐 이런 칼챔에 비해서 딜교에서 크게 밀리지 않아요. 오히려 졸렬하게 딜교를 하고 빠질 수 있는 스킬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제 실력 차이가 월등하게 나면은 당연히 손가락 싸움에서 밀려가지고 딜교에서 손해를 보겠지만,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는 플레 M의 다이아 구간이죠. 사실 뭐 챌린저분들이 부캐로 이 구간에 내려온다면은 드릴 말씀이 없겠지만, 보통 현지인들끼리 싸움이라고 했을 때는 저는 초반 구간에서도 탱커챔이 더 라인전을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갱호응도 당연히 좋겠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라인전을 반반 이상 갔다는 전제 하에는 오브젝트 싸움에서 결국은 어느 팀이 이기냐가 승패를 유리하게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고지를 점하는 거겠죠. 그러면은 당연하겠지만 한타용 스킬이 많은 탱커챔이 더 이기기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가장 마지막은 이 칼챔의 치명적인 단점 때문에 그래요. 칼챔 같은 경우에는 라인전을 만약에 이기면 한없이 좋죠. 만약에 내가 피오라로 상대를 뭐 2연솔 킬, 3연솔 킬을 따가지고 억제기까지 탑 고속도로를 뚫는다, 이러면은 이제 그 게임은 이기는 판이겠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했을 때 내가 만약에 피오라를 했는데 상대 갱을 맞아가지고 한두 번 죽는다, 그러면은 그 라인은 영원히 못 이긴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계속 라인전을 이겨가지고 연승을 하면은 사실 요 플레임의 다이아 구간에 안 계세요. 보통 이 구간에서 칼챔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캐리하는 판도 분명 있겠지만 내가 똥 싸는 판이 그 정도랑 비슷하게 비율이 나와요. 그래서 이 구간 탈출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요 칼챔 같은 경우는 또 이 손가락도 되게 중요해요. 미세 컨트롤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해야 되는지 약간 이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세밀함이 조금 부족해도 그냥 센스로 밀고 나갈 수 있는 탱커챔을 추천드리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요 대각선의 법칙을 생각하자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여기 지도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보통 나는 여기에 있단 말이죠. 이게 저고 얘가 상대방이면은 보통은 우리 정글이 여기 바텀 쪽에서 동선을 갱각을 보고 있다. 이렇게 바텀 쪽 갱각을 보고 있으면은 보통 상대 정글은 요 탑 쪽 갱을 보고 있어요. 네, 이렇게 탑 갱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적어놨지만 우리 정글이 바텀 동선이면은 탑은 웬만하면 사려야 돼요. 만약에 우리 정글이 여기서 갱을 성공을 하든 못 시키든 여기서 한바탕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 탑에서 무리하게 딜교를 하다가 정글 갱을 맞았다. 그래서 심지어 죽었다. 그러니까 이게 탑의 특징이 뭐냐면은 아무래도 2대1 상황이 됐을 때 서로 갱 호응을 할 수 있는 스킬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글이 와도 3대2잖아요. 그러니까 서폿이랑 어떻게 막 하면은 살 확률이 높은데, 그리고 바텀갱 같은 경우는 역광광도 되게 많이 나와요. 타워 쪽으로 전멸을 빼가지고 끌어들인 다음에 타워랑 같이 싸워가지고 갱승을 시킨다거나 이런 그림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탑 같은 경우에는 무리하게 딜교하다가 갱당하면은 거의 죽습니다. 정말 압도적인 실력이 아닌 이상 뭐 2대1을 할 수 있는 이런 뭐 다리우스 같은 챔프로 역광광을 내지 않는 이상 거의 죽는다고 보시면 되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바텀에서 이득을 못 봤는데 탑에서 내가 따였다, 그러면은 거의 급하는 기회로 졌다고 봐도 무방하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정글이 바텀 동선을 타고 있다, 그러면은 요 상대 정글이 바텀으로 와서 3대2 싸움을 3대3 싸움이 일어나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딜교를 하셔야지 안전하게 라인전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요
우리 정글이랑 상대 정글은 거의 대각선, 이렇게 대각선이죠. 이렇게 이 대각선에 위치할 확률이 높다. 요것만 생각을 하면서 게임을 해도 웬만한 갱당에서 죽을 확률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더 나가서 이제 고수들 같은 경우는 우리 정글이 바텀 동선을 짰을 때 탑 그 정글러가 탑 동선을 샀다는 걸 대충은 알고 있어요. 이게 게임을 해보시면은 상대 탑 라이너가 이렇게 호응을 하려고 움찔움찔 하는 게 보이거든요. 그게 낮은 구간일수록. 그러면은 그거를 보고 이제 당해줄까 말까 하는 움직임을 통해서 상대 정글을 여기 부시에 붙들어 놓는 거예요. 아, 얘가 내가 지금 가면은 갱을 당해줄 것 같기도 하고 안 당해줄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이런 느낌을 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동선 낭비를 시키는 동안 뭐 우리 정글은 여기 바텀에서 이득을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 상대 정글로 들어가서 상대 정글 몹을 빼먹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게임 이득을 굴려 나가는 게 탑라이너 입장에서는 제일 베스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게임은 턴제 게임이라는 걸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제 만약에 우리가 용 쪽에서 뭔가 이득을 봤다. 그러면은 우리는 용의 한 턴을 쓴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 턴 상대한테 있겠죠. 그러면은 그 상대는 그 턴을 전령을 먹는데 쓸 거예요. 뭐 이런 식의 게임 메커니즘이 있더라고요. 이게 대각선의 법칙이랑도 상관이 있는 건데 우리 정글이 바텀에서 갱을 해가지고 그 한 턴을 썼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상대 정글이 뭔가를 할 턴인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서로 어떻게든 균형을 맞추는 그런 구조로 게임이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상대방이 어딘가에서 이득을 봤다면은 우리도 그 다음에 넘어오는 우리 턴에서 어딘가에서 이득을 봐서 균형을 맞춰야 된다.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이 게임이 턴제 게임이다. 요 말의 요지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좀 중요한 게 만약에 우리가 어딘가에서 이득을 봤죠. 용을 먹었다던가 아니면은 전령을 먹었다던가 그러면은 웬만하면은 바로 복귀를 해야 돼요. 왜냐면은 우리가 요 턴을 쓰는 동안 상대방은 집에서 템을 사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강해져서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상대의 턴인 거죠. 근데 상대의 턴에 우리가 싸워준다. 그러면 거의 높은 확률로 집니다. 근데 낮은 구간 분들일수록 이 턴제 개념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전령 싸움에서 이득을 봐서 전령을 먹었어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집으로 가서 정비를 한번 하고 다시 턴을 초기화시키고 뭐 용싸움을 하던가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전령을 먹고 싸움을 이겼으니까 주요 스킬도 많이 빠져 있겠죠. 궁이나 스펠이나 이런 게. 근데 바로 용으로 가요. 그러면은 지금은 상대방 턴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강해져서 용으로 온단 말이죠. 그러면은 용싸움을 꼭 져요. 이런 식으로 이득 본 거 다 날리고 게임 뒤집히고 이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아래 구간에.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요 미드 포탑 뭐 2차를 밀었다. 그러면은 요 2차를 미는 동안 또 우리 턴을 쓴 거죠. 그러면은 상대방은 집에서 또 정비를 해가지고 상대방 턴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때는 이 이득을 봤으니까 바로 집을 가줘야 돼요. 근데 꼭 안 가고 요 억제기 쪽에서 얼쩡거리다가 쌩쌩한 상대한테 다 잘리고 바론 나가고 장로 나가고 게임 역전 당한다. 이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요 이득 봤으면 바로 집에 가는 습관. 만약에 팀원이 그거를 호응을 안 해주고 계속 이상한 짓을 한다. 이득을 봤는데 그러면 나라도 집에 가야 돼요. 팀원 생각하지 말고 괜히 같이 싸웠다가 다 죽는다. 나라도 살아 있으면은 뭐 바론이 됐건 장로가 됐건 견제라도 할 수 있고 후위를 도모할 수 있는데 다 죽으면 그런 게 없죠.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 요거를 제가 앞으로 영상에서 챔피언 강의를 라인전 강의를 하면서 같이 큰 틀에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네, 요것만 잘 따라오셔도 그러니까 요게 사실 숨 쉬듯이 나와야지 티어를 올릴 수 있어요. 그게 아니면은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걸 까먹는 순간 바로 갱당해서 죽습니다. 그게 아니면은 잘려서 죽거나 네, 이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네, 요것만 생각을 하면서 플레이를 해도
요 플레 M의 다이아 구간은 쉽게 탈출이 가능하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오프닝 강의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제가 라인전 영상 올릴 테니까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눌러주시고 네, 영상 오면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